예, 오늘의 시황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키워드 정리해보면, 밸류업 모멘텀의 저 PBR주들이 초강세를 보이면서, 이제 코스피를 아주 강하게 끌어올렸죠. 그리고 FMC 결과 때문에 시장이 하락했다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엔 FMC 결과가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시장이 올라가는데 일정 부분은 좀 역할을 했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코스닥이 오늘 부진하긴 했는데, 일단 이제 첫 테이프, 올라가는 종목 중에서 제가 아침에 말씀드릴 때 2차 전지 반도체 제약 중에 하나라도 움직여줘야 된다 코스닥이. 근데 일단 이제 2차 전지주는 개별 재료가 나오면서 올라갔죠. 특징적인 건 보험, 자동차, 금융인데 오늘 저 PBR 주들이 올라갔다 이걸로 다 통칠 수 있어서 오늘은 그냥 이 종목들이 셌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 가장 관심 있게 봤던 FMC 회의 내용은 제가 이제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렸죠. 물가에 대해서는 연준에서는 잡혀가고 있다라고 보는 것 같고, 금리 인하는 이제 3월은 아니다. 그런데 너무 늦거나 이르지 않은 시점에 인하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상반기 안에는 인하할 걸로 저는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6월 정도에는 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금리 인하 시점, 연내는 어쨌든 한다라고 표현한 게 좀 긍정적으로 저는 보여졌고요. 그리고 이제 경제 상황에 대해서도 연착륙 쪽으로 거의 굳어졌죠. 이제 경착륙 얘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또 하나 준비한 게 그 대차대조표, 시장의 유동성을 연준에서 흡수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다라고 언급을 했거든요. 그래서 3월에 구체적으로 논의를 할 거다. 지금 간단한 얘기 정도 한 거고, 3월에 구체적인 논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3월에 대차대조표 논의하고 상반기 중에 금리 인하 시작하고 이런 형태로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미증시 왜 하락했는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파월, 타임. 예, 다른 연준 인사들은 기자회견 시간, 이 회색 영역이 기자회견 시간대인데, 올라가거나 거의 제자리였거든요. 근데 파월은 독특하게 빠졌어요. 예, 실제로 보면 오늘도 그 시간대 빠졌죠. 그러니까 파월 타임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파월의 발언을 일부러 좀 저는 악재로 해석해서 파월 발언 때마다 떨어뜨리는 그런 투자자들이 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파생 쪽 이런 데다 연결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파월이 말을 잘못해서 하락했다 이렇게 몰아갈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금리 인하에 대해서 시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느냐라는 건데, 여전히 5월에는 내릴 것 같다. 파월이 늦지 않게 내린다고 했으니 5월에는 내릴 것 같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잘 보시면 일정이 3월에서 넘어가게 되면 5월인데, 이게 이제 한 달하고 한 열흘 정도, 한 6주 정도 차이 있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5월, 6월, 7월이 한 달에 매달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3월은 그냥 넘어가고 5월 정도 됐을 때, 지표 마지막 확인만 나오면 다음부터는 내릴 거야. 이런 메시지가 나와서 이제 상반기 중에 내리지 않을까. 한 6월 정도에는 내리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건 상황에 따라서 또 달라지는 거니까. 어쨌든 이번 FMC는 단호하게 금리 인하는 없어 이렇게 한 건 아니었기 때문에 내용상 그렇게 이제 나쁘진 않았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보면 미국의 국채 금리가 4% 밑으로 떨어졌잖아요. 실제로는 이거보다 더 낮죠. 3.95 정도까지 빠지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미국의 국채 금리는 4.2%가 이번 반등 사이클의 고점이 돼야 되고, 만약에 우리 증시가 4.0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우리 증시가 반응을 할 거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한 50포인트 정도? 근데 오늘 한 방에 올랐는데, 문제는 코스닥이 올라갔어야 되거든요. 금리가 빠지면 사실 코스닥이 올라가야 되는데, 코스닥에 들어갈 자금이 저 PBR로 쏠려가 버리면서 이제 코스닥 쪽은 오히려 그냥 현금이 출기가 돼버린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죠. 근데 어쨌든 금리가 이렇게 빠져지면 결과적으로 코스닥은 뒤늦게라도 반응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은 긍정적. 그런데 3월 인하가 안 된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달러 인덱스는 또 올라가면서 반응을 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달러 인덱스가 반응한 거는 이게 그렇게 심각하게 당장은 볼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건 어차피 제가 보기에는 이제 다시 하락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근데 예상과 달리 여기서 만약에 지금 103.75가 굉장히 위험한 레벨인데 104까지 올라가서 작년도 연말에 어떤 고점을 돌파하게 되면 시장이 한번 충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달러 인덱스는 현재로서는 빠질 것 같긴 합니다만은 104 넘어가게 되면은 시장에 좀 충격을 줄 수도 있어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체크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아침에 그려드렸던 걸 지금 버전으로 업데이트를 해보면 업종별 하루 평균 거래대금 봤거든요. 금융이 2배를 훌쩍 넘어갔어요. 그리고 보험 같은 경우 5배, 증권 3배, 운송장비 자동차인데 이거 2배,
됐죠. 근데 반면에 전기전자는 지난주 대비 줄었고 코스닥의 반도체는 절반 내려됐고 일반 전기전자, 코스닥의 2차 전지 관련주인데 이것도 절반 정도 되겠죠. 그래서 코스피하고 코스닥 거래대금도 양시장이 분명히 차이가 나잖아요. 이걸 어떤 의미냐면 금융이나 보험, 증권 이런 것들은 위에 있는 호가를 다 잡아먹는 매수세가 들어왔다라는 거고 나머지 뭐 반도체나 뭐 코스닥에 있는 종목군들은 매도가 나오는데 이걸 받아주지 않으니까 거래대금이 줄면서 주가는 빠져버리는 이제 그런 현상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제가 이제 오늘 아침에 거래대금의 변화를 좀 봐야 된다 이제부터. 그러니까 지금은 거래대금이 증가되는 업, 그러니까 뭐 밸류업 이거하고 관련된 종목군들이 집중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보기엔 단기로는 밸류업이 오히려 과열인데 라고 해서 또 코스닥 쪽으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코스닥 쪽의 업종별 거래대금 추이도 이제부터는 좀 체크를 해볼 필요는 있다. 근데 지금 당장은 가장 그리고 많이 올라갔다 하더라도 여전히 뭐 PBR 치면 0.5배 막 이 정도밖에 안 됐잖아요. 그래서 저기서 자금들이 조금 더 놀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부 자금은 다시 회귀할 가능성이 있어서 코스닥 쪽에 있는 종목군들도 이제는 좀 주목을 해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뉴스들을 보면 금리 인하 임박하지 않았다라는 쪽에 방점을 찍었습니다만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쨌든 연내 금리 인하는 한다. 그것도 3번 정도는 한다라는 점을 파월이 확인시켜준 측면도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 과정에서 어떤 이제 코스닥에 있는 일부 성장주라든가 이런 것들도 좀 반응할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밸류업 관련된 저 PBR의 모멘텀이 될 만한 뉴스가 제일 많습니다. 시장에서는 뉴스가 많으면 그게 그냥 깡패예요. 예, 계속 이제 밀고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죠. 그런데 주가가 또 너무 과열이 되면 또 여기 이제 오래 물려 있었던 투자자분들의 어떤 매도 물량이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후에 이제 거래대금의 변화는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코스닥 2차 전지주들이 좀 반응을 해서 그나마 지수 좀 덜 빠지게 막아줬는데 에코프로 관련해서 이제 미국 배터리 업체들하고 이제 손을 잡고 이제 뭐 글로벌 공급망 확대한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2차 전지가 올라갔죠. 그래서 근데 이게 뭐 결정적으로 완전히 대세를 뒤집었다 이런 측면보다는 코스닥 쪽에도 자금이 뭔가 하나 나오면 갈 생각은 있어. 이런 어떤 이제 힌트를 준 거다.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후에 지금 최근에 부진했던 종목군들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은 계속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수급에서는 외국인들이 뭐 엄청나게 매수했죠. 그리고 오늘 가장 이상적인 선물 사고, 콜 사고, 개인들은 선물 팔고, 풋 사고, 근데 이제 오늘이 목요일이라 조금 오버한 측면도 있어요. 오늘 아시아 증시에서 코스피만큼 올라간 데는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약간 시기적으로도 좀 오버한 것도 없잖아 좀 있긴 할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고려는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렇지만 외국인들이 어쨌든 매수는 계속 하고 있고 선물을 돌려줬다. 제가 선물이 매수 들어오면 윗공간이 열린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도 6만 계약 이상 작정하면 매수가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조금 오버하긴 했습니다만 이제 이후에도 좀 상승 시도는 나올 것 같고, 종목은 뭐 삼성전자 3분의 1 매수하고 자동차, 금융주 뭐 거의 다 보면 밸류업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상단에 많이 올라가 있죠. 그리고 반면에 삼성전자 사는데 하이닉스 말고 업종 내에서도 밸류를 가지고 나눴다 이런 평가들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근데 보시면 약간 와야 되는 것도 있어요. 뭐냐면 이제 신한지주 매도하고 메리츠 금융 매도하고 이런 게 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일부는 이 정도까지는 몇 년 동안 올라갈 거 한 방에 올랐는데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어서 조금 자금이 이제 분산되는 조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기관은 확실히 좀 단기로 보는 것 같아요. 보면 막 그 ETF 쪽으로 매매를 하잖아요. 레버리지를 사고 뭐 이렇게 레버리지가 순매수 1위 들어왔다라는 거는 그러면서 또 삼성전자는 팔았잖아요. 근데 레버리지 안에 삼성전자가 포함되어 있다고 봐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조금 좀 하여튼 뭐 제가 표현을 점잖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좀 얍삽하게 매매하는 그런 모습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주회사들, 뭐 SK나 뭐 LG 이런 거 들어가 있고 삼성물산 들어가 있고 금융도 들어가 있고 그래서 기관은 철저하게 시장의 유행대로 가고 있고 유행을 뭐 끌고 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외국인들이 코스피에서는 오늘 매수 제법 했는데 뭐 이스트 소프트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가 있고 그 외에는 이렇게 업종별 특징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업종 내에서 골라서 담는 그러니까 뭐 이제 뭐 반도체가 됐든 2차 전지가 됐든 뭐 바이오가 됐든 그러니까 사고팔고가 좀 갈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좀 골라서 담는 그런 느낌이 있었고 기관은 오늘 에코프로 BM을 담았죠. 오늘 뉴스 나와서 두 종목 매수한 금액을 감안해 보면 오늘 기관이 코스닥 되게 많이 판 거예요. 그 외에는 뭐 업종별로 이렇게 뚜렷하게 특징이 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뭐 이제 근데 반도체 일부는 조금
꾸준하게 담는 느낌은 있어서 또 기술적 반등도 또 생각은 하나보다 뭐 이런 이제 모습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요약을 또 해보면 FMC는 오늘 결과가 나쁘지 않았다. 근데 파월 타임, 파월의 어떤 시간대를 맞춰서 흔드는 투자들이 항상 있었기 때문에 그거 갖고 흔든 거라서 FMC를 나쁘게 볼 필요는 없고, 다시 이제 시장은 금리, 그 다음에 실적 이쪽으로 넘어가게 될 텐데, 일단 빅테크 실적에 대해서 걱정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걱정을 하는 건데 이게 정말 걱정 맞나 싶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숫자가 잘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걱정을 하는데, 근데 이제 끝판왕이 나오잖아요. 뭐 애플을 비롯해서 이제 끝판왕을 보고도 이제 그렇게 반영을 할지. 그리고 이제 여기서 예를 들어서 제가 알파벳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지켜야 될 자리까지 내려왔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보통 이제 기준을 뭐 엔비디아나 뭐 테슬라 이런 거 기준으로 보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알파벳을 기준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알파벳이 향후에 5% 이상 빠지면 안 되고 한 2, 3% 안쪽에서 하락이 마무리가 돼야 되는 위치거든요. 그래서 알파벳 주가 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저 PBR 주가가 오히려 과열돼 가고 있는 측면이 좀 있거든요. 보통 1년 동안 올라갈 거를 불과 2주 사이에 올라갔잖아요. 근데 땡긴 김에 더 땡긴다고 더 올릴 가능성은 여전히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일부 투자자들은 거기서 이제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좀 코스닥 쪽에 있는 종목군들로 일부는 좀 넘어갈 가능성이 있어서 일단 첫 테이프는 2차 전지가 끊었는데, 다음으로는 어느 쪽이 가는지도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 아침에 보여드렸던 1월과 2월 징크스, 이거 근데 사실은 이대로 되는 측면도 있어요. 왜냐면 코스닥은 1월에 약하면 2월도 약한 징크스가 있었고, 코스피는 1월이 약하면 2월엔 뒤집는 그런 징크스가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대로 간 측면이 있습니다만, 뭐 모든 게 통계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이것도 샘플 수가 적기 때문에, 뭐 샘플 수 하려면 한 15개 정도는 돼야 되는데, 이제 그 정도 안 되는, 그러니까 1월, 2월 뭐 내렸는데 올랐다. 이게 샘플이 4개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 뭐 통계로서는 조금 더 봐야 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 이제 코스닥 지수하고 10년물 국채금리 추이거든요. 국채금리가 빠질 때 코스닥이 올라갑니다. 예, 근데 최근 들어서는 국채금리가 빠지기 시작하는데 코스닥도 같이 빠졌잖아요. 근데 이게 작년도 증시를 생각하면 국채금리 빠진 시점에서 2주 정도 있다가 우리 증시가 반응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거를 감안을 해보면 지금 여기서부터도 조금 달라질 것 같아요. 보시면 여기서 국채금리가 빠진 건 이때부터 빠졌잖아요. 근데 증시가 바닥난 건 여기서부터 바닥이 나왔거든요. 시차가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국채금리 빠진 지 거의 지금 2주째가 돼가는 단계라서, 이제 뭐 코스닥이 과매도권까지 내려와서 지금 저 PBR주들 쪽으로, 저도 사실은 저 PBR주 얼마 전부터 계속 적어도 자동차는 좀 뭐 워낙 수급이 좋으니까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식으로 코멘트는 계속 했었거든요. 이게 저기서는. 근데 지금은 제가 자꾸 코스닥 쪽을 말씀드리는 게, 오히려 코스닥 쪽에서 싸게 보이는 종목군들이 좀 있어서 일부 종목들의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그러니까 저 PBR이라는 랠리 쪽을 한 덩어리로 보면서 거기에 참여를 하되, 코스닥 쪽에서도 뭔가 좀 변화가 생기는지도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해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세한 건 제가 또 다음 방송에서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